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6월 첫 개장일인데요. 6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5월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월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5월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면서 셀인 메이라는 증시 경언을 좀 무색해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셀인 메이가 맞았던 시장이 우리나라하고 홍콩 증시 네. 두 개 정도만. 근데 홍콩 증시는 연초 이후에 바닥 대비 한 30%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은 충분히 조정 해도 좀 아쉽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죠. 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환율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2주간 원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 3% 정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브라질 레알이나 남아공 랜드 정도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원화 강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그 영향을 줬고 앞으로도 6월에 들어와서도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환율의 안전성 여부가 담보돼야 좀 일주일간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5월 시장 환율 때문에 좀 부진했고 6월 시장도 환율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5월 시장 또 복귀해 보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현선물에서 대량 매도 내놓으면서 좀 지수에 부담을 준 측면들도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이것도 연관이 돼 있지만 6월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환이 첫 번째 이슈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희비가 또 많이 엇갈렸으니까 네.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상당히 실망 매물도 컸었고 또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도한 게 또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도 논의하겠지만 엔비디아 수혜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꽃깃만 스쳐도 AI 이름만 들어가고 엔비디아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인연만 있으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정말로 소위 옥석 가리기가 이 AI 관련된 투자에서도 나타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셔가지고 지난 목요일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4천억 이상 매도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 아직 8만 원 회복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PC 수요가 조금 기업향 PC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의 기존 레거시 반도체 분야가 조금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AI향, 결국 서버향 그러한 HBM 쪽이 여전히 제일 중요한 화두고 이쪽만 고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엔비디아 쿼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삼성전자가 현재의 그런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 거래되는 것이 SK 하이닉스처럼 상단 거래되는 최상당 프리미엄으로 거래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HBM 엔비디아 퀄 통과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말씀 앞에서 드린 대로 첫 거래일인데 이번 달 시장 어떨지 저희가 이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전망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류홍민 캐스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증시 부진 속 지난 5월 우리 증시에서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만 99개, 코스닥에서는 261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했고 한 달간 코스피는 2.06%, 코스닥 지수는 3.3%대 하락하면서 두 달째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번 6월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 호재와 악재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5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우리 증시의 6월 향방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전망한 6월 코스피 밴드는 최하 2,550에서 최고 2,850포인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LS증권으로 하단을 2,550포인트를 제시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대신증권으로 상단을 2,8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6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550에서 2,820이었는데 하단은 변동이 없고 상단이 30포인트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6월의 호재와 악재들은 무엇이 있을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연동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먼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의 경우 5월 CPI 하락 기대감을 꼽아줬습니다. 노근창 센터장은 미국 가계 높아진 소비 여력과 재고 사이클 반등의 가능성, 그리고 박희찬 센터장의 경우 밸류업과 관련한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론을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 김영일 센터장이 꼽은 호재를 살펴보면요. 미국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통화정책 불안 심리, 그리고 반도체 가전, 선박 등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 역시나 반도체 업황, 실적 호조를 꼽았습니다. 마지막 LS증권 신중호 센터장은 미국 FOMC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을 증시 호재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 금리와 관련한 요소들은 다수입니다. 이승우 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로 꼽았고요. 노근창 센터장은 연준의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꼽았습니다. 물가 안정 이전에 단행되는 조기 금리 인하는 경제 주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높이는 동인임을 이유로 짚었고, 박희찬 센터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물가 고용 지표에 따라 흔들릴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일 센터장이 꼽은 요인을 살펴보면 과열된 투자 심리, 미국 경제 지표 둔화, 유동성 모멘텀 악화 등을 꼽았고요. 마지막 신중호 센터장은 FOMC 이전에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변수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5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6월 유망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6월에도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5월에도 5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3표를 받았는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업황 개선과 관련한 긍정론이 꼽히고 있듯이 지배적이고 분기와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뒤를 이어서 2표로 그 다음을 이었고요. 밸류업 관련 기대감이라든지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건설, K뷰티 그리고 최근 흐름이 좋은 음식료 섹터도 유망 섹터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인터넷과 AI 관련주, 게임 섹터까지 6월의 유망 섹터로 꼽혔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6월 호재와 악재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6월을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센터장 조사 결과 보고 오셨는데 코스피 상단 2,850, 하단 2,550까지 보고 계시는데 대표님 6월 시장 밴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하단은 아마 저도 이제 2,550이 4월 달에 기억하시지만 중순경에 그 환율이 거의 1,400원 육박했었던 네. 그 시점이 다 저수준까지 내려갔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했을 때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환이 하단을 뚫고 내려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기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환이 좀 안정되고 아까 말했던 유망 업종들의 그러한 매수세, 강세가 그러면 외국인들도 많이 같이 사줄 거니까 그렇게 보면 2,800 정도가 최근 한 2달 중에 상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보면 결국 흐름은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느냐 여부가 지금 상하단을 결정하고 그것의 키 변수는 여전히 환율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결국 환율의 변동성, 외국인 수급이 상하단을 결정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5월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그중에서도 화장품이나 식음료, 전기, 전선 이런 업종들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6월에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기대는 있지만 시장에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된다면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물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된다면 다시 유동성 장세, 그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ECB가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좀 지속될지 여부도 조금 불분명하고 연준은 제 생각에는 사실 11월까지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 연내 사실은 없을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배제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경제지표 금요일 날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물가는 예상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안정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 두 번째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물가를 감안한
개인 소비,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원래는 플러스 성장 예상했는데 전달 대비 마이너스가 4월 달에 나왔어요. 마이너스 0.1, 플러스 0.1을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1, 4분기 이후로 2, 4분기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한 미국의 경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가 미국의 소비인데 소비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더 실적에 집중하는 그러한 장세, 결국은 개별 장세가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PC 뭐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뭐 지난주에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그래도 시장에는 조금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PC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0.3이냐 0.2냐 그랬는데 0.2인데 그 뒤 소수점을 보면 네. 0.248인가 뭐 이래요. 결국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상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마 뉴욕 연은 총재가 그랬나요? 소수점 이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물가 수준이 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전히 연준이 보기에는 갈 길이 먼 물가 수준이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하반기에 원래 기대하는 거는 주택, 주거비 관련된 물가가 떨어지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미국의 주거비 관련된 물가가 손쉽게 잡히지는 분명 않고 있고 오히려 실제로 실거래되는 신규 주택 가격들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부분이 아직은 잡히지 않아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거꾸로 경제 성장을 미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초과 저축 부분은 샌프란 연은이 지금 아마 얼마 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8월을 한 2조 달러 이상의 초과 저축이 쌓였었다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재정부양책을. 그걸 지금 쭉 다 소진해서 지난 직전 3월 달에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초과 저축이 이제 더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번 대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2년간 좀 이런 표현을 했지만 흥청망청 네. 열심히 소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 소비를 과연 급격하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또 거꾸로는 이것이 한번 오면 지금까지의 그런 강한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결국은 앞으로 하반기에 큰 미국의 기업 이익은 결국은 미국의 실질 소비가 좌우할 거고 그 소비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의 추가적인 우상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PC 뭐 시장 예상에 부합은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보기에는 갈 길이 먼 물가 수준이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오프닝 때도 6월에 빅 이벤트들이 많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6월의 시장 변수나 이벤트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저는 개별 기업 단으로 놓고 보면은 애플의 개발자 세계 개발자 회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애플을 제한 나머지 빅테크 중에 넘버 4 결국은 소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네. 이 4개 기업이 한 해에 쓰는 지금 설비 투자 금액이 2천억 달러나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를 제한 나머지 한 100개 기업, 기술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거든요. 네. 이 정도를 과연 오래 쓸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소위 AI 지금 투자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은 좀 다른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그런 공격적인 캐펙스에서 벗어나서 온 디바이스 비즈니스심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애플의 AI 전략이 향후 이런 AI 관련된 설비 투자의 그런 방향성에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ECB 관련된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첫 번째 최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금리 인하는 결국은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를 다시 연출할 거고 이것 자체가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아시아권의 환율을 우리나라도 이미 2주간 올라갔던 그런 환율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유럽 간의 지금 관세 전쟁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이슈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뭐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과 유럽의 지금 관세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 다음 주 발표되는 인공지능 전략에 주목을 해보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에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도 약간 뭐 조정을 받는 분위기긴 한데 젠슨 황 CEO가 지금 대만에서 차세대 AI GPU 루빈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6월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 출시한다고도 하고 AI 이슈들 많은데 한 번 더 이게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방향성 자체는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누가 얼마나 잘 비용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AI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로 거기에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ROI라고 하죠. 네. 리턴 온 인베스먼이 과연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일반 이런 AI를 좀 적용하는 기업들한테는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도 관련된 흐름들이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지난 한 2, 3주간 한 12% 이상 증가하면서 여전히 우상향을 보였지만 엔비디아만큼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유사하게 올라왔던 게 아까도 언급된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델 컴퓨터로 잘 알려진. 네. 근데 이 델이 왜 그러냐면 이런 고급 서버, GPU,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고급 서버 시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같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실적, 지난주 실적 시즌에서 발표되면서 지금 주가가 차트가 열리는데 붉은색 선이 델 테크놀로지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성과가 생각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한 애널리스트는 계산해 보더니 AI 서버가 거의 그 공짜로 판매되는 거 매출이 거의 그러니까 마진 없이 판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데는 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피해주 분야인데 이게 그 사이에 저 회사는 지난 20년간 CRM이라고 그래서 고객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최고 기업이거든요.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으로 낮췄어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만큼 모든 돈이 블랙홀처럼 엔비디아 향 AI 투자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줄이면서 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최대 비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 방향성은 엔비디아나 AI 이름만 된다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접점 수혜가 나타나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으로 같이 동반이 돼야만 주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매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 투자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만 우리나라 그 5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뭐 기술주 대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6월 반도체 섹터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직접적 동반 성장이 되느냐 여부가 이제까지 주가를 갈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에 한 120%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많이 상승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보면 마이크론이나 TSMC, ASML 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로부터 뭔가 발주를 받거나 거래 관계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면에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반도체 군안에 들어있지만 큰 관련이 없거나 경쟁하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리 삼성전자는 진짜 마이너스 성장, 인텔은 마이너스 한 40%까지 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안에서도 뭐 지금 성장이 가장 큰 엔비디아 향 관련된 그러한 군 안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여전히 앞으로의 반도체 주가를 여전히 희비를 가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도 뭐 보여주셨는데 엔비디아 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올해 뭐 주도 섹터로 꼽혔던 게 조선주들입니다. 최근 선박 부문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달에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업종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수주도 거의 꽉 차, 3년치 거의 꽉 차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성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비용 사이클은 좀 다운톤으로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좋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호황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다만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지언정 전반적인 흐름은 좋을 거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해운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 운임이 1년 사이에 한 210%, 연초 위에 한 거의 70% 이상 올랐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비해서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는 좀 조정받고 지금 이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주와 연관해서는 오히려 해운주,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운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센터장들 설문조사 보면 반도체에도 뭐 자동차, 게임주, 2차 전지, K뷰티 뭐 이런 것들 6월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로 종목들로 꼽았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6월 시장 유망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도 말씀드렸지만 신작하고 신규 상장 뭐 가능성이 있는 그 게임 분야. 는 워낙 그 사이에 한 3년 이상, 4년 이상 주가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국내 최대 지금 효자 수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필수 소비재, 네. K푸드 관련됩니다. 그래서 K뷰티, K푸드 다 이게 수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뭐 K푸드 K뷰티 뭐 이런 업종들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 시장 대응 전략도 짜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 희망차게 지금 오늘 다시 시작해서 다행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22발 그런 환율 변동성 이슈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 주에 애플의 전략의 여부에 따라서 대량으로 투자하는 엔비디아향 그런 투자의 어떤 변곡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측면을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의 곡점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6월 달 들어와서 지금 그 S&P 500이 10% 이상 하락하는 것에 방어하는 비용이 1년 내에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탑5 종목이 전체 비중에서 25%, 27%까지 올라가면서 상위 종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그런 것들, 대형 종목들의 그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사이에 좀 싸고 좀 덜 올랐던 분야로 좀 보수적으로 여전히 좀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6월 시장 투자 전략 22발 환율 변동성을 잘 체크해 보시고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잘 챙겨 보시고 6월 그 대형 종목 변동성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에 대응하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